자, 소리 잘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어가요? 호호호. 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또 하나 소개할 문제가 교재에 18번 문제입니다. 문제. 콜스텐의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글쎄요. 개념적으로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화학 평형량론 계산에 아주 이제 중요한 테크닉, 아주 중요한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문제입니다. 원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한번 보시면 H2 가스, 그 다음에 F2 가스,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는 EHF 가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은 반응은 이제 등온 조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도는 안 변해, 일정해요. 이때 이 주어진 반응에 보시다시피 평형상수가 있는데 그 평형상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01로 나와 있습니다. 0.01. 그리고 밑에 이제 C라는 아래 첨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평형상수는 농도, 몰 농도 기준으로 작성된 평형상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아. 자,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놈의 초기 농도가 이제 각각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H2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1 나누기 42몰, F2는 40 21몰, HF는 4 21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초기 농도입니다. 그리고 평형상수는 0.01입니다. 0.01. 아우 좋아.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때 저 녀석의 평형 상태에서 각각의 농도를 구할 수 있나요? 평형 상태에서 저들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기 농도가 이러할 때 얘가 이제 뭐 반응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화학양분의 개수가 1대 1대 2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얘도 없어질 거고, 얘는 화학양분의 개수가 A니까 더블링이 돼가지고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끝이 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맞죠? 초기 농도가 있고 반응물이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생성물이 생길 테니까. 그럼 이때 이제 농도 평형상수가 지금 0.010이라 하는데, 자,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혹은 농도 나누기 뭐 이잖아요. 그럼 표현을 해주면 H2의 평형상태의 농도에 F2의 평형상태의 농도 분의 HF의 평형상태의 농도의 제곱.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화학양분의 개수가 2잖아요. 그럼 이제 평형상수 이렇게 2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럼 이때 이 평형상태의 농도가 각각 얘잖아. 여기에 슉슉슉 넣고 계산을 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냐면 101 나누기 42 빼기 x.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뭐야 보고 쓰는 것도 못해. 보고 쓰는 것도 못하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생성물이 HF 농도가 요거니까 4 나누기 21 더하기 2x의 제곱 분의 101 나누기 42 빼기 x 곱하기 40 21 빼기 x. 오케이, 저렇게 되겠네. 자, 저거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저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보시다시피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고 0.01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을 풀 때 자, 몇 가지 이제 해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우선 첫 번째, 반응의 자발성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반응의 자발성 판단. 그럼 뭘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Q. Q가 뭐임? 반응 지수. 자, 반응 지수는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저기에 화학 반응에 표현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 반응 지수가 여기에 있는 평균상수랑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건 바로 이때의 농도는 이때의 농도와는 달리 짜잔 바로 초기 농도들의 비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각각의 초기 농도는 어디 있음이야? 여기 있으니까 놓고 계산을 해. 그러면 101 오버 42 40 21 오버 21분의 4의 제곱.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 주어져 있는 저 수식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계산을 하긴 하는데 정확한 계산 말고요, 대강의 계산만 하면 돼요. 뭐 대강의 계산? 이 값이 그래서 평형상수 지금 값이 얼마예요?
0.010인데 이 값과 크냐 작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크냐 작냐.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막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주어져 있는 표현상수보다 더 크냐 작냐만 생각하면 돼요. 대강 계산하면 짜잔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럼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작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평형상태에 비해 반응지수가 작다는 얘기는 생성물 농도가 작다는 얘기죠. 평형상태에 비해 생성물 농도가 작다? 이 녀석은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미지수 x로 잡은 이 x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로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은 줄어들고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난다의 정성적 의미가 뭐예요? 정말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정식을 풀면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 x가 뭐란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당연히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데 풀 수는 있으나 이 수식을 딱 보는 순간 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요거를 제곱해라 하고 싶지가 않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 얘는 근본적으로 어렵거나 안 풀리는 방정식이 아니라 분명 풀 수는 있으나 풀고 싶지가 않죠. 저런 난감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꾹 참고 2차 방정식을 다 구해야 할까요? 뭐 그래도 되는데 이때 화학평형양론에서 중요한 테크닉을 한번 써보자 이런 말이죠. 요렇게 짜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100% 역반응을 가정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H2 F2가 EHF가 됐잖아요. 그럼 초기 조건에 100일 오버 42 40 오버 21 4 21인데 여기서 역반응을 어떻게? 완전히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역반응이 완전히 된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학연원 계수가 1대 1대 2니까 얘가 이만큼 없어지면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이 녀석의 절반만큼 없어져야 되겠죠.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21분의 2 더하기 2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20분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초기의 반응에 역반응을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끝이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걸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걸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없어졌겠지? 아주 놀랍게도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뭐 되게? 2 돼.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5로 딱 떨어져. 알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정반응을 시키는 거야. 얼마나? y만큼 없어지면 y만큼 없어지고
2y만큼 생기겠지. 그리고 나서 드디어 평행에 도달해. 그럼 2.5 빼기 y고 2.0 빼기 y고 2y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평행상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평행상수가 0.010인데 그 평행상수는 어쨌거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곱이나 나누기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반응물분의 생성물 쓰는데 이때는 생성물이 2y니까 그 제곱에 2.5 빼기 y에 2.0 빼기 y가 된다 이런 말이지. 맞아요? 그럼 역시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뭐예요? 2차 방식이죠. 그러면 y에 대한 2차 방식, 그러니까 2차 방식이 변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어때요? 저게 훨씬 더 보기 좋다 이런 말이에요. 훨씬 더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쟤를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쟤를 오로록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798y 제곱 더하기 9y 빼기 10은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인수분해가 돼서 풀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보다 훨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활용하면 y가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9 플러스 32001 루트 오버 1596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저렇게까지 계산해야 되나 싶겠지만 놀라웠게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양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입시에서는 계산기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당연히 안 주죠. 입시에서 계산기 주는 게 어딨어요? 안 주지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계산기가 없으니까 아유 그냥 뭐 여기까지만 계산할래요.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입시에서는 최대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계산 가장 끝까지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y를 계산을 해가지고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다시 넣는 거야. 여기 이렇게 다시 넣어. 그러면 그 값이 뭐로 계산이 되냐면 대략 요 농도는 2.39몰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넣으면 1.89몰 정도로 계산이 되고 여기 넣으면 얘는 0.21몰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y를 구해가지고 여기 넣는 거지. 여기 넣는 거지. 넣으면 최종 평행 상태에서 얘 농도가 요래 표현이 돼.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값이다. 이런 말이죠. 뭐만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평행 상태의 농도를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드는 의문. 어떤 의문이 들죠? 바로 이거죠. 자, 뭔 말이냐면 앞서 반응성의 자발성을 판단을 했을 때 얘는 정반응되어 역반응되어 정반응 된다며요. 정반응 되는데 왜 역반응을 가정하냐는 얘기예요. 정반응 되는데 뭔 역반응? 왜 저래도 되죠? 좀 맞는 풀일까요? 틀린 풀일까요? 도훈, 왜 저래도 될까요? 반응의 자발성으로부터 이건 분명 정반응이 진행되는 반응인데도 왜 역반응을 가정하는 거죠? 저래도 되나요? 맞는 풀인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이렇게 하면 틀리나요? 왜일까요? 자, 뭐다?
이런 식의 풀이는 맞는 풀이냐 틀린 풀이냐? 바로 정확하게 맞는 풀입니다. 이래도 됩니다. 왜 이래도 되느냐?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얘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풀질 않고 이걸 푼 거란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이시죠? 얘를 짜잔 이런 식으로 치환한 겁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치환이란 테크닉 배웠죠? 수학 시간에 배운 치환 테크닉 자주 써요, 안 써요? 맨날 쓸걸요, 계산하기 불편할 때. 그럼 이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x하고 y가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그냥 실수 아니에요. 뭐 무슨 초월함수도 아니고 그냥 다항함수의 실수잖아요. 그럼 실수는 어떤 실수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언제나 치환할 수 있죠.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그게 정반응이 진행되건 역반응을 가정하고가 무관하게 수학적으로 실수로 표현된 다항함수는 무조건 치환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죠? 그럼 이 부분을 치환하면 나머지 부분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100% 역반응을 가정하는 계산 테크닉은 쓸 수 있다 없다? 네, 언제나 쓸 수 있어요. 화학에서 사용하는 논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논리랑 위배돼서는 안 되겠죠?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논리 구조는 물리와 수학에서 사용하는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옳으면 화학적으로도 무조건 옳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항상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모든 평형양론 계산에서는 필요할 경우 바로 이런 식의 100% 역반응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 역반응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필요하다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0% 정반응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역반응 혹은 정반응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조건이라는 건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뭐 아니면은 뭐 평형상수가 크건 평형상수가 작건 이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가정의 이유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변수 치환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단지 화학평형 양론만 계산을 한다면 사실 2단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최종 상태에서의 평형 농도를 구할 때 이게 실제로 반응지수랑 비교해서 평형상수가 뭐 더 크냐 작냐, 그래서 정반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한 이 단계가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 정반응이나 역반응을 가정하고 방정식을 가장 편한 걸 만들어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숫자를 보고 정반응이 됐는지 역반응이 됐는지를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 확실히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원래 101.42 요거에 비해서 2.39니까 이게 조금 더 작아졌죠? 이게 작아졌으니까 보시다시피 정반응이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계산을 끝낸 다음 판단을 하면 될 일인 거지 사실은 반응지수 평형상수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마다 교수마다 반응지수 평형상수를 비교해서 정반응 자발성을 묻는 교수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알아두시고,
그냥 단순히 최종 상태의 농도만 알고 싶다면 그냥 필요한 방향으로 반응이 100%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양론을 새로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요.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문제는 보시다시피 몇 번이더라? 어디 갔더라?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네. 20번 문제. 좋아. 짜잔. 자, 20번 문제 해볼게요. 자, 칠판 지웁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20번 문제는 이게 묘하게도 또 화학평형양론에서 뭐를 사용할 수도 있냐면 질량 보존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반응식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반응식이 뭐로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겁니다. N2 질소기체가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짜잔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아주 유명한 반응식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그 과학자 하보하고 보슈 두 사람의 업적으로 개발된 반응입니다. 뭐 어쨌거나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문제에서 6.78 곱하기 10의 5승으로 나와 있고 특별한 언급 없는 등온 조건입니다. 등온이라는 얘기는 저 평형상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는 25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등온이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 첫 번째 1 최종 평형 상태. 자, 최종 평형 상태에서의 전체 압력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at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평형 상태니까 반응물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생성물만 있는 건가요?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모두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모두 다 동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과 두 번째 재밌는 게 두 번째 2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 내부 뭐 그릇 아니겠죠. 시스템 내에서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존재비가 희한하게 이런 말이 있네요. 3대 1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평형 상태에서 전체 농도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그 화학 평형 양론 문제는 초기 농도나 뭐 부분압이나 몰수를 주죠. 초기 조건을 주죠. 그리고 뭐 반응 진행되고 나서 그 뭐냐면 최종 평형 농도를 구해보라는데, 지금 이 문제는 초기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초기 조건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떤 조건 두 개가 걸려 있냐면 바로 최종 평형 상태 전체 압력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존재비만 등장하고 있어요. 아이 신기해. 그죠. 네. 이 뭐지 이거 뭐지? 자, 그럼 우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선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바로 첫 번째, 최종 평형 상태 전체 압력은 PN2, pH2, pNH3. 우선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이 뭐죠? 바로 여기에 있는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평형 상태 그 각각의 부분압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뭐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평형 상태가 남아 있겠죠. 남아 있는 각 부분압을 요래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다도해서 1겹이다 뭐 이런 말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얘를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1, 바로 여기에 있는 질량 보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해 볼 거냐면 NH. 자, 여기서 소문자 N이라고 쓴 건 뭘 쓴 거냐면 모르수. 자, 뭐냐면 수소 원자의 몰수가 어떻게 표현되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 몰수는 관계가 없죠. 바로 여기 수소 기체가 수소 몰수와 관계가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얘는 수소 기체의 몰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수소 분자 하나면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 더블링을 하면 되겠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요 2 때문에 앞에 2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바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에도 수소 원자가 들어있죠. 그럼 암모니아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가 3개가 있는 거니까 이 암모니아 몰수에다가 이렇게 트리플링 3배를 해서 더해줘야 전체 수소 원자의 몰수가 나오는 거겠죠.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질소의 몰수는, 질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질소 분자의 몰수에 더블링이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 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 개수가 한 분자당 1개 들어있으니까 이 몰수 그대로 질소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바로 수소 원자 몰수에 대한 질소 원자의 몰수비. 그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것 때 이거 써주면 되죠. 그럼 2 질소 H2 더하기 3 NH3, 그러니까 수소 기체 대 질소 원자의 몰수는 2
N2 더하기 NH3인데 이게 몇 대 몇인 거예요? 바로 문제에서 3대 1이라며. 3대 1, 3대 1. 맞나요?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이거 쭉 풀면 돼요. 이거 쫙 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바로 이거 어디 갔어? 지울게. 저기에 있는 H2 분자의 몰수하고요, N2 분자의 몰수, 이게 어떻게 된다? 바로 봐. 여기서 이제 얘를 구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하면 3대 1이니까 이게 이제 3대 1이면 6 이렇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된다? 얘를 pH2가 3pN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근거가 뭐죠? 자, 이거는 수소기체의 몰수, 질소기체의 몰수가 지금 이렇게 요런 세 배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P로 바꿨어요. P가 뭐였어요? P. 그게 바로 각 상태에서의 부분합이었죠. 그럼 이 부분합을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몰수를 부분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거의 근거가 뭐예요?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달턴의 부분합 법칙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는데 막상 어떤 상황에서 저걸 답하라고 하면 의외로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근데 저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저 경우 몰수를 부분합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부분합과 몰수는 비례하니까요 라고 답해도 내용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교수들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은 얘기인데 답을 할 때는 항상 공교육 과정에서 언급하는 전문 용어를 통해서 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면접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기체의 몰수와 부분합이 비례한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까요? 이때 여기에서 그럼 얘를 이제 어디에 넣을까? 얘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여기에. 자, 쟤를 저기에 넣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1ATM을 PN2 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걸 넣는다는 얘기지. 그럼 넣고 저로록 계산을 해주시면 더해서 3PN2 한 다음에 PNH3인데 이것으로부터 NH3의 몰수를 몰수란다. 부분합을 1 빼기 4PN2 저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 평형상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평형상수 K는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보시다시피 지금 그냥 KC가 아니고 그냥 평형상수죠. 그러면 기체의 경우는 부분합들로 표현되면 되니까 평형 상태에서 각각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부분합비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N2 곱하기 PH2의 세제곱 over
NH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각각 우리가 구해놓은 이 값으로 대입해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n2, N2의 부분합에다가 수소기체의 부분합은 요 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으면 3Pn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는 얘를 넣는 거예요. 1 빼기 4의 Pn2의 제곱.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식은 다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요렇게 보시다시피 27의 루트에 Pn2의 제곱 1 빼기 4 Pn2 제곱의 전체적인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많아? 많아?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맞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7K의 루트가 1 빼기 4 Pn2 분의 Pn2의 제곱. 저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얘 2차 방식이죠. 2차 방식 어떻게 되냐면 27K의 Pn2의 제곱 더하기 4Pn2 빼기 1은 0. 됐죠? 그래서 이때 평형상수 K가 값이 얼마입니까? 6.78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넣어주고 2차 방식 근해 공식을 풀어주면 따라서 최종 상태에서 Pn2 조동의 값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뭐 근해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 플러스 1.00 루트 27K 루트 오버 루트 27K. 자, 이걸 놓고 쭈루룩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0.0148 ATM이 나옵니다. 평상수 K가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6.78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넣고 계산을 해주면 최종 상태의 N2의 부분합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다가 아주 독특한 양론 문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최종 상태의 조건들만 주어져 있는데 묘하게도 질량 보존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식의 화학 양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가 됐건 카이스트가 됐건 화학 양론 문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노멀한 정도의 화학 양론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독특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화학 평형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3년기 양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또니 안녕.